네, 안녕하세요. 책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어제 나왔는데. 거기 머릿말 한번 보자, 머릿말. 예, 거기 작년도 8월인가? 그때 이제 상업등기법 개정이 거기, 뭐죠? 9월 20일 날 통과됐구나.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이 상업등기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빨리 규칙이나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9월 20일 날 통과됐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보시면 규칙은 11월 29일 날 통과되고, 거기까지는 알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규들은 보시면은, 25년도에 통과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설날 직전에, 예규를 이제 공포하고 대법원 사이트를 닫았네? 닫았어요. 자기들도 쉬겠다고. 그래가지고 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책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모든 상법 강의도 그렇지만 거의 책을 안 보고 하는데, 요거는 꼭 책을, 청론 부분은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도 저도 지금 감이 안 나요. 책은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미찍어져 있죠? 미찍어져 있는 것들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1장 상업등기 총론을 보시면은 거기 용어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미찍어져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뭐냐면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은 제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으로 그대로 강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밑줄을 싹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 부분은 그냥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비성법이 15문제죠. 근데 총론이 싹 바뀌긴 했지만 출제 가능한 개수는 한 맥시멈 4개 정도.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아예 그냥 포기할 거야. 되긴 될 것 같아요. 부등법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등법은 아직 개정을 반영한 책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객관식부터 이제 개정법을 반영할 텐데, 그럼 참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상업등기가 총론법이 싹 바뀌었는데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강의를 들어 어떻게 바뀌었다. 그 틀을 좀 차고 그 다음에 포기할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시멈 4문제. 개정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30문제짜리, 뭐 40문제짜리 그렇다면 굉장히 고민스럽겠지만은 비중이 낮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 부분 들어갑니다. 상업등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 그 밑줄 상인 또는 합자조. 그러면 다 상업등기죠. 상인은 그 위에다가 개인과 회사를 말하는 거죠. 상인은 개인 상인과 그 다음에 회사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 합자조합은 엄밀히 말하면 상인이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상인이지 합자조합 자체는 인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자조합을 따로 표시하는 겁니다. 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말한다. 자, 용어 정리 요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업등기법 청론을 공부하게 되죠. 그럼 상업등기법 청론의 개관, 상업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관, 요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알아도 총론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감을 신고하는 겁니다. 인감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인감부라는 걸 일단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인감부. 인감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신청으로 갑니다. 등기신청으로 가는데, 등기신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신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신청. 이게 스마트폰으로 돼요, 이제부터는. 와, 스마트폰으로 등기 신청한다? 법무사분들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인감부 작성하고 보관해. 방문 신청하는데 신청서에
신청서가 있죠. 전자신청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방문 신청서에 그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는 거죠. 플러스 신고 인감 또는 법인인감이라 부릅니다. 개인이 신고해도 법인인감이라 불러요. 등기소인감은 법인인감을 날인을 해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부가 작성 보관되고 나면 전자증명서라는 걸 발급해줘요.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전자신청 정보에다가 전자증명서 정보도 같이 보내는 거죠. 전자증명서 정보도 같이 송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이로 된 거, 전자문서로 된 거. 이것은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정보, 전자증명서란 정보를 송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실행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등기를 접수해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규합을 해서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청은 종이로 할 수도 있고 정보, 전자로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등기 실행은 무조건 전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했다. 그러면 거기 뭐 부르지? 3번에 등기전자서명. 등기전자서명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감부가 있죠. 인감부에 있는 인감부에서 인감부를 공시하는 게 바로 인감증명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인감 신고했으니까 그걸 증명해라라는 거죠. 인감증명서, 전자인감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상업등기법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자, 인감카드를 발급해 줘요. 인감카드. 당신이 인감을 신고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인감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이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감을 신고해서 인감부가 작성된 다음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 전자증명서는 전자신청할 때 쓰는 겁니다. 전자신청할 때 쓰는 건데 문제는 자,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바뀐 거 없어요. 없는데, 자, 보세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면 과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규칙에는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규칙을 이렇게 읽어보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법무사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저런 분에게. 아니, 규칙에는 전자증명서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규는 왜 다 삭제했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자증명서라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되냐? 전자증명서는 전자인감증명서 발급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규칙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 바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규는 바꿨는데 규칙은 안 바뀌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인감증명서와 전자인감증명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건 종이문서입니다. 종이문서인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전자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행정기관이 확인을 하는데 절대로 출력하면 안 돼요. 이것이 종이로 출력하는 순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이게 위조 방지 그런 걸 위해서 한 거예요. 절대로 뽑아내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로 출력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스크린샷으로 찍든 뭐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은 읽자마자 잊어버리죠. 그죠? 읽는 순간, 아니, 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뒤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만 좀 이해가 될까요? 보세요. 1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뭐냐? 전산정보 처리 조직. 이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라는 거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서 등기 사무를 등기 실행을 하는 거죠. 1안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통지, 관리, 등기부, 보관, 관리 및 등기자료 제공, 활용 등 등기 사무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 운영하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 밑을 법원행정처에 두고 있다고요. 즉 전산정보처리 조직은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등기관은 이 단말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처리 조직은 법원행정처에 두고 있죠. 여기에 메인 서버가 들어있다고요. 법원행정처에 메인 서버가 들어있고 등기소는 일종의 메인 서버의 단말입니다. 단말. 그러니까 끝부분이라고요. 끝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이 바로 등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손이 등기소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에서 이제 뭔가 하죠. 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력은 이제 거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처리조직 시스템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구축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건 등기소에 하는 거죠.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 하는 거죠. 등기소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는 전자신청과 그 다음에 등기사항의 열람 증명을 담당한다는 거죠. 등기전자서명이라 뭐냐? 전자정보법 2조 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개정되는 뭐 전자이미지관은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등기전자서명이라고 이게 식별보라는 거죠. 식별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바로 식별보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했다는 표시를 말하고 등기 식별보로 한다는 거죠. 됐고. 자, 인감증명서가 뭐냐? 인감증명서라는 건 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죠. 종이 문서를 인감증명서라고 그러고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 빼고는 안 됩니다. 전자증명서는 요거 안 된다고요. 개정되면서 전자증명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이번엔 전자증명서란 뭐란 법 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은 맞는데 그 위에 인감증명 똑같죠. 근데 42조 2의 발급 절차를 거쳐 같은 조 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인감 제출자 및 인감에 관한 정보인데 요거는 전자증명서로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행정기관이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인감을 신고했구나는 걸 확인하는 거지 절대로 종이로 출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의 활용도가 없대요. 활용도가 없답니다.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인감증명서 가지고 그냥 스캔 떠가지고 제출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법무사분이 말씀하시는 개편을 개떡같이 했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 실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혼란스럽대요. 지금 상업등기도 부동산 등기도 지금 거기 서버가 다운되고 막 그런다. 대부분 지금 전자신청 시스템이 지금 안정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전자증명서란 법 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인데, 전자증명서는요, 무조건 인감이 신고돼야 돼요. 인감이 신고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을 할 텐데, 어쨌든 인감 신고한 후에 이 사람이 전자신청을 위해서 발급되는 증명서인데, 원칙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된다.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추가 인증수단이 뭐냐. 여기다가 플러스 추가 인증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인증서. 그러니까 전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전자증명서만은 좀 애매하다. 이게 OTP. 이 OTP가 뭐예요? 원타임 패스워드 이런 뜻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은행 거지만 요거.
이런 거 여러분 하나씩 있죠? 이게 OTP입니다. 이게 딱 누르면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내가 알고 있는데 패스워드를 웹에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 무단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 OPT는 절대로 이 누출할 수가 없대요. 순간적으로 원타임이니까 한 번 누를 때마다 발생하고 바로 소멸돼 버리니까. 그래서 OTP 이것도 배터리 다 달아서 또 바꾸러 가야 되는데 거기 나와요. 배터리가 달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발급받으라. 뭐 그런 내용은 배터리 안 바꿔줘요. 이건 OTP는 무조건 새로 발급만 됩니다. 여기서 뜯어가지고 안 돼요. 뜯어가지고 배터리 교체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런 내용들. 이게 눈에 익더라고요. OTP. 자, 이게 추가 인증 수단이 OTP다 하는 거죠. 자, 요것만 알아도요. 상업등기 총론에서 큰 뼈대, 제일 큰 척추표를 본 겁니다. 척추표. 무조건 인감 신고해야 돼요. 근데 신감을 신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명서가 한 대 보시면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인감을 미신고했다. 인감을 미신고했다. 자, 인감 미신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표 변경 등기. 대표자, 뭐죠? 회사 설립 등기. 자, 그 다음에 대표 변경 등기. 요럴 때는요, 등기 신청할 때 인감 신고를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러면 전자증명서가 없죠. 이게 인감 신고가 돼야 이 전제 조건이 이건데. 전제 조건이 이건데 인감이 신고 안 됐으니까 전자증명서도 없죠. 그래서 인감이 미신고되면 그때는 미신고 시에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감을 신고하지 못할 때 설립 등기나 또는 대표 변경 등기 같은 건 사용자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총론 부분에서 배울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등기됐죠. 등기됐습니다. 등기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등기가 실행되면 이 정보가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등기소 등기관에 등기하게 되면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뭘 보관하냐? 인감부를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관해요. 그 다음 등기부 첨부정보를 보관합니다. 첨부정보. 물론 이제 전산으로 된 첨부정보를 보관하죠. 됐고. 그래서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또는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감부는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인감 신고한 사람만, 인감 신고자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감 신고한 사람만 돼요. 근데 인감을 신고했다는 걸 뭐로 증명하냐? 이거로 증명해야지 뭐. 이거 인감 카드. 인감 증명서는 인감 카드로. 그 다음에 전자인감 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감 신고자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종이 인감 증명서는 인감 카드로. 전자인감 증명서는 이거 오늘 요 그림 있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상업등기 총론의 뼈대는 잡았다. 근데 뼈대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살도 붙이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뼈대가 없으면 살도 못 붙이니까. 전자인감 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청구하는 거죠. 됐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열람과 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첨부정보 또는 이런 것들은 열람만 되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1단계 인감. 그러니까 이제 상업등기 총론을 보면 인감 제출이 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원칙대로 하다면 인감 신고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순서상. 그 다음에 신청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도 되고 전자신청은 요거 거기 앱도 됩니다. 휴대폰에. 근데 이게 상업등기는 그렇다 치고 이 부동산 등기도 이게 돼요? 됩니까? 부동산도 이게 허용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휴대폰 앱으로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그 다음에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등기는 무조건 전산으로 합니다. 등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보다 보면 뭐 인감 증명 발급, 등기부 열람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또는 이제 첨부정보 열람 이런 것들은 등기정보 중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할이 없어요. 관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은 관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외도 있다는 거죠. 이 관할이 없는 등기신청도 있어요. 관할이 없는. 근데 본점 이전 등기 예외는 보시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예외는 뭐냐면 본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합병 등기, 그 다음에 분할 등기. 이런 것들은 분할 등기 이런 것들은 관할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관할이 애매해졌어요. 왜냐면 본점 이전 등기나 합병 등기, 분할 등기는 두 개 등기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구본점과 신본점. 합병 등기나 분할 등기도 존속회사 등기, 해산회사 등기 이런 식으로 두 개 등기소 관할이 성립하는데 이때 꼭 관할 등기소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업등기법, 상업등기 청론의 핵심 부분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거가 저는 요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거 그러니까 요거 문장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인감 거기 전산정보 처리 조직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등기할 때. 그다음에 인터넷 등기소는 전자 신청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전자 서명이라는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때 내가 등기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기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했을 때 등기 정보주황관리에서 보관하는 인감부 증명 열람은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 열람 안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종이인감증명서, 전자인감증명서 두 가지인데 종이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로 발급 신청하고 전자인감증명서는 거기 전자인감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6번에 전자증명서는 뭐냐 무조건 전자시장할 때면 이거 필요해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인감이 미신고됐을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인증 수단한 건 요것도 불안하다. 요것도 전자증명서도 불안하다. 그러면 OTP를 사용해라. 저거 인터넷 뱅킹 할 때 이거 하거든요. 그렇죠?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공동인증서 요거 한 다음에 다시 OTP 누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많은 내용을 담았죠. 자, 다음 주 구별 개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뭐 있겠죠. 뭐 상업등기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겠죠. 손대지 마세요. 자, 상업등기 분류, 상업등기법상의 분류면 또 이런 것도 외우겠네.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11개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가지 상업등기를 분류해 볼 때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따른 등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주체에 의한 분류. 이 등기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는 거기 4페이지 맨 밑에 있죠. 상호 등기, 미성년자 등기, 법정 등기, 그러니까 개인 상인이죠. 지배인 등기, 합자조합의 등기 이런. 합자조합은 엄밀히 말하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상인에 관한 등기로 쳐야 돼요.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만 다음 페이지 회사에 관한 등기는 한명합자 이완 책임 주식위원회에서 상법할 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외국회사. 근데 제가 느끼기에 상업등기법에서 외국회사 영업소에 대해서 우리 상법이요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요. 바가지를. 엄밀히 말하면 외국회사의 우리나라 영업소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본점으로 취급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다. 좋아요. 손대지 마시고 시험에서 이렇게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완독을 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 듣고 오늘 복습할 때 그걸 딱 한 번 보고 마는 겁니다. 됐죠? 자, 등기 목적이 안 받아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등기소와 등기관.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그 표를 보세요. 상업등기 구조도인데, 자, 지금 제가 이건 등기 신청 이게 흐름을 얘기한 거죠. 흐름을. 인감을 신고한다,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를 실행한다, 거기에 대한 증명과 열람을 한다. 이렇게 이제 흐름대로 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한 조직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맨 앞에 법원행정처와 관할 지방법원인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감독,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어디고소 관할 지방법원 있죠? 여기다 대법원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렇죠. 법원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니까 대법원장 이렇게.
아시겠죠?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관할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는, 그렇죠. 최종 책임자는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원화시켰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원행정처 옆에다 가로치고 장이라고 써요.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할지방법원 밑에다 옆에다 가르치고 관할지방법원장. 시험에서 이제 관할지방법원장이에게 위임한다. 뭐 관할지방법원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위에는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처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위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고. 자, 그러면 이 법원행정처장이 감독하는 기관이 등기정보관리소. 등기정보관리소가 우리나라에 4군데 있다고 그래요. 3군데인가? 법원행정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업용으로 대전과 부산에 있다고 그럽니다. 왜? 전쟁하면 서울 쪽은 다 불받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일단 백업 서버 하나 갖추고 부산에도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부가 붕괴될 일은 그냥 바다에 가라지 않는 이상 등기부가 붕괴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정보관리소는 옆에 밑에다 관할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정보,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관할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기관, 등기소는 이제 관할이 있죠. 원칙적으로 관할이 있죠. 그래서 관할지방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담당자는, 등기정보관리소의 담당자는 전산운영책임관이라고 그러고, 지방법원에서 등기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담당자는 등기관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정보관리소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다른데 간단합니다. 등기정보관리소는 전산 장부를 관리하는 전산. 어쨌든 전산으로 된 모든 정보는 관리소가 담당한다고. 그 다음에 관할지방법원에서 종이로 돼 있는 거. 종이로 돼 있는 거 요거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종이로 된 거는 관할지방법원에서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전산으로 된 건 전부 다 거기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담당을 하죠. 거기서 보세요. 장부에서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기부 밑줄, 전산인감부 밑줄, 그 다음에 전자문서 첨부정보 밑줄. 요 세 개가 지르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인감부 이거죠. 등기부, 그 다음에 첨부정보. 그러니까 전자인감부, 전자등기부, 전자첨부정보가 원칙인 거죠. 종이는 등기부가 없어요. 폐쇄 등기부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스캔을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는 거의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없어요. 등기소가 등기소죠, 뭐. 그래서,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상업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등기소라고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등기소가 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등기소가 구청 앞에 있어서 무슨 구청 하부기관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소가 다 법원으로 들어갔어요. 전산화를 하면서 다 법원으로 들어갔고. 그 법원에 가보셨죠,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법원에 딱 가면 거기 앞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소송, 등기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 등기는 이제 법인 등기,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 이런 식으로 큰 명찰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법원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등기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요거 별표 하나 하세요.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 신청에서 영업소인데 본점만 있습니다. 지점은 폐지. 본점을 말하는 의미고 지점 등기 폐지. 지점 등기는 폐지됐다는 거죠. 아니, 지점 등기 사항이 폐지된 게 아니라 지점 등기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지점 등기 사항은 어디다 등기할까요? 본점에서 하는 거죠. 상법 공부할 때 했죠. 그래서 본점을 말한다. 됐습니다. 가느라는 법원에 상업 등기부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상법이고 밑에 보시면 상업등기법 볼까요?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 영업사, 회사는 무조건 본점입니다. 지점에서 등기하는 건 없어요.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법, 상업등기법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접수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본점 이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볼까요? 합병 등기, 분할 등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바로 처리한다고요.
원래 관할 등기소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무 등기소에 접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 등기소에 접수하라는 게 아니라 본점 이전 등기, 합병 등기, 불활 등기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접수시켜도 그 접수받은 법원이 등기 사건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관할 변경에 따른 조치는 개정은 됐지만은 요건 특별한 개정이 아닙니다. 그 옆에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관할이 변경되면 본점 관할이 변경된과 동시에 지점등기소 등기부의 내용도 많이 바꿔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점등기부가 폐지됐으니까 그거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개정이 됐으니까 미지를 걷지만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관할 변경에 따른 조치는 출제된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과거에도 됐고.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에 등기사무업 위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상호등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즉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해서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이 여러 개잖아요. 야, 그러면은 서울시 안에 있는 등기사무는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 모든 상업등기사무는 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방법원에서 중앙법원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서울시 상업등기소 어디 서초동에 있죠. 거기서 일괄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인의 등기사와 등기할 수 없는 이 판정 등 상업등기 사무를 원활을 위해서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는데 현재 자 밑줄 등기소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 사조에 의하면 동일 시군 내는 여러 개의 등기가 있을 때 하나의 등기소에서만 상업등기 사무를 처리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서초동에 있는데 제가 아는 법무사는 분이 바로 그 옆에서 사무실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좋은 거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라고. 그러니까 서울 뭐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등기는 안 그렇지만 상업등기는 서울의 상업등기는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어떤 등기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 곤란한 사유가 뭐냐까지는 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되냐, 어떤 비상 처분을 해야 되냐는 이유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거 사무는 누가 처리할까요? 다 대법원장이 처리하겠죠. 대법원장이 처리하는데 대법원장님은 바쁘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사무 정지의 원인 또는 필요한 처분의 원인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누구에게 위임하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유가 있겠죠. 그럴 때 그 사건에 그거를 누구에게 위임하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사망을 보시 바랍니다. 상등법보다는 규칙조문이 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상업등기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보통 상업등기법 조문보다는 규칙조문이 나오니까 상업등기법은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니까 자, 사망 첫 번째 절 밑줄. 대법원장은 법 7조, 즉 상업등기법 7조 등기사무 정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정지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줄 끝에 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방법원장이 위임한다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정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임. 정지는 자 그런데 정지가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항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처분에 뭐냐면 두 번째 쪽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방문 신청을 해도 처리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자신청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문 신청이나 전자신청을 했는데 이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등기관이 수기로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요. 원래 다 입력을 해서 하는 건데 등기관이 직접 손으로 써서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사무 아예 그 위에는 이제 정지했잖아요. 정지했는데 이것은 정지한 게 아니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 처리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세요. 대법원장은 법 7조 2항에 따라 제1항 갖고 처분, 즉, 전산정보 처리 저주로 처리가 어려울 때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갖고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뭐라고 돼 있는데, 1호는 뭔지 모르겠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위임한다. 2호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 그러니까 전산 처리가 어려우니까 비상등기소라 그러는 것 같아요.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마찬가지로 3호도 비상등기소,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위임 사유 또는 정지 사유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등기 신청인 법무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무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등기소 자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기본 틀만 하면 돼요. 정지명령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때 필요한 처분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정도만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등기관에 대해서 보죠. 등기관. 등기관은 누가 지정할까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죠.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등기관은 두 번째 줄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독립기관이라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 처리는 등기관이 하는데 등기관을 누가 지정하냐? 세 번째 줄 중간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관할 지방법원장이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등기 사무는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등기 신청한 사람과 등기관 사이 어떤 친족 관계가 있거나 그럴 땐 좀 무리죠. 그러니까 등기 사무 처리에서 업무 처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등기관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를 신청하면 근데 이거 처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방의 조그만 등기소는요, 등기 공무원이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고향도 그래요. 저희 고향도 등기관이 세 분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등기소장님 한 분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부동산 등기에 매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상업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처리는 해야 돼요. 잘했는데 뭐 제쳐가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등기할 사람이 없는데? 등기관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 나갔다. 왜냐하면 배우자 등의 관계 끝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 원수가 되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보다 이혼했을 때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 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년자 2명입니다. 성년자 2명. 첫 번째 사촌. 다 사촌이고 뭐 본인 배우자는 뭐 당연하니까 사촌. 그다음에 성년자 2명이 참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경우 세 번째 줄 끝에 등기관은 참여조서를 작성해서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같이 기명날인 서명한다. 여기 한 문제 정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외울 때는 딱 세 단어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사촌입니다. 또 3천, 또 6천 그러지 말고 5천 그러지 말고 4천. 그 다음에 성년자 2명입니다. 성년자 2명. 그 다음에 참여조서에는 참여한 사람도 기명날인 서명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등기관만 기명날인 서명하는 게 아니라 참여조서에 그 참여한 사람도 기명날인 서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안 봐도 돼요. 등기관의 책임, 뭐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거지 뭐. 자, 4번에 등기에 관한 정보 등기부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부 종류는 아까 11개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그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6번부터 10번까지 묶으시고 11번은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거. 그런데 등기부는 그렇다는 거 알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기부가 작성됐죠. 등기부가 작성돼서 이제 중앙관리소에서 등기부를 보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망가졌네? 망가졌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뭐 상업등기는 권리주체에 관한 등기,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큰 문제 안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 같은 것도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럼 뭘로 복구하냐? 그럼 등기관을 기억으로 복구하냐? 아니면 신청인을 불러다가 네가 옛날에 신청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냐는 거죠. 그럴 순 없잖아요. 등기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그분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를 만들면서 자 보시면 항상 백업을 해놓는다고요.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와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를 항상 동시에 만듭니다. 동시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 됐다는 말은 백업이 항상 지를 바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훼손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복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본 자료가 뭐냐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본 자료, 등기부는 뭐 그냥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된 것이고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를 근데 실제로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돼요. 실시간으로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그냥 등기부 만들고 오늘 이제 빨리 퇴근하고 내일 만들어지. 그게 아니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순간 백업 번호 여러분 그 한글 가지고 워드 쳐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 백업이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만들어지면 백업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듯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한다. 그럼 부본 자료는 뭐냐? 등기부 복구. 부본 자료 용도는 그겁니다. 등기부 복구요. 등기부가 훼손됐다. 훼손 시 복구용으로 등기부 복구용이죠. 등기부를 복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부본 자료는 몇 세트라 그러더라? 세 개 세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순간 법원행정처의 부본 자료가 자동 형성되고 그 자동 형성된 자료는 대전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24시간 텀을 두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부본 자료는 2개고 그 다음에 24시간 딜레이된 부본 자료가 부산에 하나 보관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망가졌다? 그럼 서울에 있는 부본 자료 일단 복구하고 서울의 부본 자료 망가졌다? 대전의 부본 자료 복구하고 대전의 부본 자료 망가졌다? 부산의 부본 자료 복구하고 부산의 부본 자료 망가졌다. 그럼 나라 망한 거지 뭐. 어떻게 뭐 복구할 필요도 있습니까? 복구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그럼 이제 보시면 해석이 떨어져서 세계가 망한 거니까 부산까지 망했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망하고 세계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 기록이 보죠. 등기 기록이 등기부예요. 등기 기록이 등기부입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등기 기록은 그 등기부는 그 하드디스크, 그 다음 등기는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등기 기록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로서 그 정보를 말한 것이고 등기부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법이나 규칙도 그냥 혼동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컴퓨터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라고 말할 때 하드디스크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정보, 폴더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저장됩니까? 윈도우 보시면 알겠지만 폴더가 있죠, 폴더. 이 폴더 하나씩을 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고요, 폴더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 있습니까? 있는데 파일 하나하나를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등기 정보 자료라고 그래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몇 개라고요? 폴더가 11개라고요. 상호 등기부라는 폴더. 그러면 등기부라는 하드디스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들어있는 정보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책을 볼 때 보시면 그 예규나 또는 그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혼동했었어요. 등기부라 그럴 때도 있고 등기 기록이라 부를 때도 있고 알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등기 기록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부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가 변경된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등기부 기재사항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기재사항이 바로 이거니까 이건 기재사항이고 이것은 그 등기부 통째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거라 보셔도 돼요. 등기 기록이 뭐냐? 등기 기록이란 하나의 회사, 하나의 합자적, 하나의 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 한 사람의 법정 대리인, 한 사람의 지배인. 그 지배인 가르치고 이건 개인 상인의 지배인입니다. 이 지배인은 개인 상인의 지배인. 개인 상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즉 등기 정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좀 왔다 갔다 했죠. 거기 밑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등기 기록은 옛날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 개별 등기 용지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 등기부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책자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하나의 종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책자를 펼치면 여러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바인더라고 그래요. 바인더를 등기부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등기 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과거 종이 시절에, 그 다음에 지금 전산 시절에 보시면 저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뭐냐면 여기 종이 시절에 등기부는 바인더를 등기부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등기용지는 그 안에 들어 한 페이지, 각각의 페이지를 거기 등기용지라 그랬어요. 전산화되면서 이 등기부는 뭐로 바뀌었어요? 등기부는 바로 하드디스크 바뀌었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으로 바뀌었죠. 이 각각의 페이지에 들어있는 정보가 등기 정보 기록이 바로 등기 기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등기부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뭐 같은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보 자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미치겠지 말고 등기 기록은 종이 등기부에 있어서 그 바인더가 아니라 바인더를 철해 놓은 바인더로 철해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 한 페이지를 말하는 것인데,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경우도 개별 회사 또는 개별 상인의 등기 정보 기록만을 지칭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법은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뒀다. 그러니까 종이 시절에도 바인더를 얘기하냐 등기용지 한 장 한 장을 얘기하냐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와 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지 일반적으로 구별 안 해요. 그냥 같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기록의 편성은 무조건 첫 번째 줄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의합니다. 끝. 그 대신에 자 보시면은 여섯 번째 줄 지점 등기부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 등기 기록은 좀 복잡해졌는데 그건 나중에 외국회사 등기에서 보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사용할 문자 오로지 두 번째 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한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 국내 등기만 한다면 국내용으로만 목적을 한다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써도 좋은데 이게 국제화 시대 아니에요? 국제화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자나 한자, 특수문자를 써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병기하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등기 신청서 양식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상호 등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등기 기록이든 등기 신청서, 등기 기록이든 신청 정보든 플러스 첨부 정보든 마찬가지. 아니다. 첨부 정보는 뭐 한자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등기 기록과 신청 정보는 오로지 한글과 그 다음에 숫자만 써서 아라비아 숫자, 한자 숫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야 로마자 영문을 써야 될 게 아니냐, 한자를 써야 될 게 아니냐, 또 숫자도 이쪽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부호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병기한다. 그러면 병기 가르쳐 놓고 요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 첨부 정보는 특별한 제한 없어요. 등기 기록과 신청 정보입니다.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한다. 다만 대법원제교 바로 옆에 붙어있네요. 사무처리침.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부호를 가르치고 이걸 병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괄호 치고 집어넣으라고요. 로마자, 한자, 숫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특수 부호 이런 것도 병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 보세요. 근데 볼 거 없어요. 등기부 기재 문자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인데 등기부 기재 문자는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보시면 거기까지 됐죠? 됐고 뭐 그렇다고요. 외래어 표기 뭐 하든 말든 표시번호 필요 없고 부동산 소재지 등의 표시. 이건 여러분 등기법에서 공부하겠네요. 이거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런 게 아닌데 6번, 7번, 8번, 9번 세 개는 묶으시고 요건 보셔야 돼요. 금액도 역시 한글로 적으면 안 돼. 금액은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됐고. 그 다음에 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표시합니다. 연호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연호 X요.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는 국적, 예컨대 미 합중국인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 어이구, 옛날 사람인데? 헨리 키신저.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영어로 안 썼잖아요. 한글로 썼잖아요. 헨리 키신저라고 한글로 썼잖아요. 영어를 추가하고 싶으면 가로치고 헨리 키신저 로마자로 영어로 쓰면 되죠. 이건 신청서 기타 등기와 관련 서면의 작성에 준용한다. 물론 첨부 서류는 굳이 필요 없어요. 첨부 서류도 무조건 한글로 써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기 기록을 처음 만드는 걸 개설 밑에 긋고 처음 있죠. 등기 처음 만드는 걸 이제 개설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기입등기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등기 분류를요, 그냥 지나친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디 가볼까? 어디 있었는데? 자, 보시면. 그래서 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등기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의한 분류, 그걸 그냥 지나쳤죠? 그 지나친 이유가 뭐냐면, 이 전산화가 되면서 용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옛날 그 종이 시절에 쓰는 용어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뒤로 가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등기 기록의 개설이란 말은 처음 하는 거. 처음 법원의 등기부에 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볼 필요 없고, 어디다가, 자, 보세요. 이때, 두 번째 줄 보세요. 이거 밑줄.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등기관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고 나서 등기기록 개설의 연월일 날에 등기기록을 언제 만들었다.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어디에다 기재한다고요? 밑줄. 등기기록 개설의 연월일 날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 등기기록을 언제 개설했다고 기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기기록 폐쇄는 뭐예요?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게 폐쇄인데 이제 더 이상 이 등기부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파묻어버리는 걸 바로 폐쇄라 부르죠. 일종의 사망신고가 되겠죠. 그러면 폐쇄 연월일 날이라는 게 있냐? 거기 개설에서는 개설 연월일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폐쇄를 등기부를 닫아버리면 폐쇄 연월일 날에 기재하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끝에. 등기 기록을 폐쇄할 때는 기타 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을 기록한다. 아마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개설할 때는 연월일 날에, 폐쇄할 때는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개설하고 언제 폐쇄하냐. 그건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어디에다 연월을 적냐. 개설은 개설 연월일 날, 폐쇄는 폐쇄, 그 기타 사항란, 폐쇄 연월일 날 그런 거 없어요. 기타 사항란에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기록의 폐쇄 사역.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옆 페이지 잔뜩 있잖아요. 제가 이걸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등기기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쇄하는 거죠. 자, 개인과 합자 조합. 회사, 외국회사, 영업소. 영업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합자 조합, 회사, 외국회사, 영업소인데, 개인과 합자 조합에서 상호 폐지. 자, 요 두 개를 보세요. 상호 폐지 또는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회사나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사유가 아니라고요. 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기록의 폐쇄 사유인데 합자 조합 및 회사 등기 기록 이외에 보시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합자 조합.
자, 그래서 합자조합 및 회사 등기 기록 2회 동그라미. 자, 폐쇄하니까 기타 상란에 적었죠? 그리고 폐쇄했죠. 옆 페이지 보시면은 7가지가 있는데, 자, 1번에 상호 페이지 등기. 그 다음에 보시면 2, 3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4 필요 없고, 자, 5번.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등기. 됐죠? 됐습니다. 딱 요 2개만 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상호 폐지 등기로 폐지한다.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등기로 폐지한다는 건, 폐쇄한다는 건 개인 상인의 하나입니다. 회사나 외국회사 영업소, 합자조합은 해당이 없어요. 다 외우지 마세요. 그 2개만. 그러니까 상호 폐지를 하면 등기를 폐쇄한다. 그 다음에 지배인 대리권을 소멸하게 되면 폐쇄한다는 건 개인 상인에만 적용되는 거죠.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합자조합, 그 다음에 외국회사 영업소, 합자조합 뭐냐? 합병, 분할, 조직 변경 했을 때 해산회사 등기하게 되면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합병분할 조직변경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남는 회사가 아니라 해산되는 회사 등기는 폐쇄합니다. 거기 어디 있죠? 보시면 해산을 보시면, 그래서 합자조합 및 외회사 등기 기록의 폐쇄 사유인데, 청산종결 등기는 기본이죠. 청산종결은 기본이죠. 그래서 해산회사. 자, 보시면 청산종결 밑줄, 합병, 조직변경, 으로 인한 해산 등기, 분할도 포함돼요. 그래서 합병이나 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 등기는 기타 상란에 하고, 이를 등기하면 기록을 폐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보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자, 요 2개는 회사나 합자조합에 없는 겁니다. 회사에만 있는 거고요.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등기했다. 그 다음에 해산회사 등기하면 폐쇄한다. 청산, 종결 등에 폐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에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개인에게만 있는 거 2개, 회사에게만 있는 거 2개, 이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를 폐쇄 필요 없어요. 외국회사는 말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폐쇄한 등기 기록의 부활은 뭐냐면, 첫 번째 줄,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자, 6번의 2항에서 청산을 종결하지, 보시면, 거기 6번의 1항에서 두 번째 줄,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한 뜻을 신고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폐쇄했습니다.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또 청산이 종결되면 폐쇄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산 미종결 신고. 청산 미종결, 종결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는 거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란에 있어요. 근데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폐쇄합니다. 폐쇄한다는 거죠. 여기 10년짜리 등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부활하는 이유는 5번의 첫 번째 줄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6번의 1항에서 두 번째 줄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고하면 부활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기록에 5번으로 올라가서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부활 동그라미, 다음 줄 기타 상란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6번의 1항에서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 신고, 그러면 부활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5년이구나. 10년이 아니라 5년. 근데 10년이 뭐 하나 있는데,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는데, 그래서 부활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년이 지나면 폐쇄할 수 있다. 5년. 이게 뭔가 10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삭제됐나? 아니면 어디로 갔나?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폐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등기부 같은 여러 가지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 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 정도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존 기간에서 먼저 영구 보존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영구 3개. 영구 보존 먼저 찾아보세요. 자, 보시면은 그 폐쇄한 등기 기록의 보관은 그건 필요 없고요. 밑으로 보시면 8번에 등기 기록의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등기부 영구, 인감부 영구,
폐쇄 등기록 영구. 그러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보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의 3박으로 흩어져 있는데 근데 상업 등기에 관련 법규를 만드는 분들이 너무 산만한 것 같아. 사방이 다 드러나가죠. 자, 보존 기간. 첫 번째, 영구 보존 기간. 두 번째, 10년 보존 기간. 세 번째, 5년 보존 기간. 네 번째, 3년 보존 기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년 보존 기간. 영구, 10년, 5년, 3년. 영구 보존은 등기부, 인감부, 그 다음 등기부 인감부, 그 다음에 폐쇄 등기기록. 폐쇄 등기기록. 폐쇄 등기부는 안 하고 또 폐쇄 등기기록 그래. 이게 지금 일관되지 않죠? 폐쇄 등기부라고 안 하고 폐쇄 등기기록이라고 합니다. 폐쇄 등기부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10년.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5년. 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 플러스 첨부서류. 3년. 요게 딱 한 게 있어요. 1년은 모르겠다. 1년 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1년은 뭐 있다는 거죠. 1년은 모르겠어. 1년은 그냥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1년도 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다. 1년짜리가 몇 개죠? 1년짜리가. 거기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년짜리가 두 개 있네. 10번의 열람 신청서류 편철상, 12번의 각정 통지부. 자, 이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인감부나 폐쇄 등기록은 중요한지 알겠죠? 이건 전산화되어 있죠? 전산화되어 있고, 요거는 영구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로 돼 있죠. 전자증명서나 사용자 등록은 이게 전자문서로 돼 있거든요. 전자문서로 돼 있죠. 10년. 등기신청서, 인감신고서, 첨부서류는 이거는 종이나 또는 전자로, 종이로 해도 되잖아요. 이건 전자로지만. 근데 거기 보시면 인감카드. 이게 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서류 편차자. 요거만 3년이에요. 자, 보시면 요거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구 버전은 등기부 인감부 폐쇄로 3개. 10년짜리는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2개. 5년짜리는 등기 신청서, 인감 신고서, 첨부 서류 5년. 그 다음에 3년짜리가 딱 한 개. 이상하죠? 요거만 3년입니다. 1년짜리는 큰 의미였고. 그래서 인감 카드 발급 신고, 인감 신고서가 아니라 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예요. 요거는 3년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연구 버전 3개 정리했죠? 등기부 연구 버전, 인감부 연구 버전, 폐쇄 등기로 연구 버전. 근데 등기부는 왜 또 등기부라고 그러고, 폐쇄 등기기록은 등기부라고 안 하고, 폐쇄 기록이라고 그러는 거죠. 등기소에 비치할 정보가 많은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별표. 상업등기 신청 접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접수장. 접수장이 있는데 거기 3번을 읽어보시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이게 중요하거든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가 실행됩니다. 접수번호 옆에다가 이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가 순서대로 등기가 실행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과거에는 이 접수번호를 접수한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했습니다. 접수한 관할 등기소,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요. 근데 등기 신청의 접수는 잘 보세요. 그거 지웠네. 등기 신청의 접수는 방문 신청을 하든 전자 신청을 하든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접수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관할이 애매해졌다 그랬죠. 관할이 남아있는 건 맞는데 관할이 애매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에서 접수번호를 부여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한간 등기소로 다 몰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접수번호가 전국 단위로 부여됩니다. 전국 단위.
그러니까 전국을 합쳐서, 그러니까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돼 있으니까 접수번호가 그 등기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8의 3의 접수번호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서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한다. 요거 아주 중요한 개정입니다. 개정상업등기법 4조 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본점이전 등기, 합병 등기, 분할 등기 그랬죠.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 등기 규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관할 등기소 단위에서 전국 등기소 단위로 했다. 자, 어렵지도 않고요. 개정법을 공부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죠. 이놈 자식은 뭐 개정법 하나도 공부 안 했네? 딱 그게 판단되는 거죠. 접수번호 간단하지만은 접수번호는 등기소 단위에서 솔직히 관할 변경 그런 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건 간단하지만은 공부했냐 안 했냐를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접수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알겠죠? 그 순서대로 등기가 실행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부 보존 기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0년짜리 보세요. 10년짜리 쓸데없는 거 말고 5번, 6번 두 개만 외우세요. 5번, 6번. 이게 바로 이제 5번, 6번이죠.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6번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세트를 묶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5년짜리 보세요. 7번, 8번 묶으시고 신청서 부석서류. 부석서류가 첨부정보예요. 첨부서류가 부석서류입니다. 부석서류. 왜 부석서류 그러지? 첨부서류. 또 신청서는 또 부석서류라고 그러고 첨부서류. 신청서, 부석서류, 인감신고서. 아까 제가 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뭐 한다 그랬죠? 인감신고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첫 번째 신청하면서 인감신고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두 장이 동시에 제출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 5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전자증명서와 사용자 등록.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원래 전자신청하려면 인감을 신고하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랬죠. 다만 불가피하게 인감을 신고하지 못했을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전자증명서와 사용자 등록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인감신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최초 신청 시 인감신고도 같이 하니까 똑같이 5년. 그럼 4개 됐어요? 4개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 9번에 인감카드 발급 신청 서류 편철장만은 3년입니다. 3년짜리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5년짜리나 10년짜리는 많고, 1년짜리는 2개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인감카드. 인감신고는 5년, 인감카드는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를 편철장 그래서 5번 6번 그 다음에 보시면 7번 8번 이렇게 7번 8번 그 다음에 인감 카드가 뭐냐 인감 카드가 9번 됐죠. 5 6 7 8 9 요거 3개 그럼 6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그 다음에 연금 보전 3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래서 그럼 8개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8개. 이거 다 외우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안 외울 거니까 8개 정도. 연금 보전 3개, 등기기록, 폐쇄기록, 인감부. 그다음 10년짜리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 5년짜리 신청서, 첨부서류, 인감신고서. 3년짜리 인감카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기산점은 어떻게 기산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그 3년이 되는 순간. 또는 5년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장부 보존 기간은 해당 연도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되는 거죠. 장부 폐기는요. 자, 보세요. 거기 보존 기간에 말려 종이 동그라미.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보시면 어디 전자문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 그래서 종이 형태의 서류가 있을 수 있게 장부가 전산 형태의 장부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종이는 지방법원장이 인가해서 다음 줄 만료되는 해의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한다. 즉 3월 말쯤이면 지방법원 뒷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폐지를 준 아저씨들이 그 태워야 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붕어빵 포장지를 만들어서 팔았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됐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파쇄기로 파쇄합니다. 지금은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공개 오염도 되니까 지금 파쇄차가 들어와요. 예, 컨테이너 트럭 같은 파쇄차가 들어와서 거기서 바로 파쇄하고 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지금 실무적으로. 근데 자 보시면 그건 그렇다 치고 종이는 파쇄하면 되는 지방법원장인가에서 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해서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재활용이 되니까 삭제. 그래서 보시면 그 박스가 그 얘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자, 다음에 3월 말까지 이거 똑같고 전산 운영 책임 공무원 즉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아까 저거 빡 구조도 그렸잖아요. 전산이니까 관리소 운영 책임관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삭제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을 하지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때려부시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는 파기. 종이는 폐기하고 전산 기록은 삭제한다. 근데 누구 인가를 받아요? 종이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관이 폐기하고 전산 기록은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전산운영 책임관이 폐기한다. 근데 솔직히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업등기법 출제 경향을 보니까 신청을 중요하게 여기지 등기소에서 뭘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폐기한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 처리 조금만 쉬었다 보겠습니다.